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국형 항공모함 건조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2022년 국방예산안에서 한국형 경항공모함 사업의 착수 예산을 편성하면서 한국형 항공모함의 건조 시작을 알렸는데요. 내년 입찰 예정인 경항모 기본 설계 사업 수주를 놓고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도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기본 설계 수주 여부가 향후 상세 설계 및 건조 계약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협력사와의 파트너십 강화 등 총력전 태세를 갖춘 것인데요. 대우조선해양은 대형 상륙함 분야에 강점이 있는 한진중공업과 손을 잡았습니다. 양사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역량을 총동원해 경항모 사업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한진중공업은 대형 상륙함 분야에서 국내 유일의 설계, 건조 조선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과 올해 6월에는 14,500톤급의 강습 상륙함인 독도함과 마라도함을 건조해서 해군에 인도했습니다. 특수성과 방산 분야의 강점을 가진 만큼 한국형 경항모 기본 설계 수주에서도 강점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5년 대한민국 해군의 의뢰로 항공모함 건조 가능성 검토 사업 경험을 또 하나의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업 수행 이후에도 자체 개념 설계를 진행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이탈리아 핀칸티에리 조선사와 기술 지원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해 자체 설계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핀칸티에리는 이탈리아 경항모인 카보우르함을 제작한 조선사입니다. 이에 맞서 현대중공업은 영국 밥콕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한국형 경항모 개발 프로젝트에 돌입했습니다. 밥콕사는 영국의 최신의 항공모함인 퀸 엘리자베스함 개발에 직접 참여한 글로벌 방위산업 기업으로 최신 함정의 설계와 건조 기술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밥콕과 손을 잡고 한국형 경항모 사업의 개념 설계 사업자로서 함정 설계의 첫 단계인 개념 설계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양사가 보유한 핵심 기술력을 결집해 글로벌 함정 사업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형 경항모 사업 설계는 지난해 현대중공업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이미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초 기본 설계 입찰을 시작으로 향후 상세 설계, 건조 계약까지 남아있어 수주를 위한 기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경항공모함 사업이 착수되면 약 3-4년간의 기본 설계가 진행되는데요. 이어서 약 7-8년의 상세 설계 및 건조 단계를 거친 후 인도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지난 2월 한국형 경항모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033년까지 2조 300억 원을 투입해 경항모 설계와 건조 추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 2022년 국방 예산안에 한국형 경항모 건조를 위한 사업 착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요. 국회 통과를 남겨뒀지만 사업 추진 전략이 나온 만큼 앞으로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기에 앞서서 몇 가지 논란이 있었던 내용이 정해져야 할 시기가 다가온 겁니다. 많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기존에 계획했던 경항공모함의 사이즈를 키워서 중형 항모로 건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 상황인데요. 현재 동북아시아 주요 국가의 군비 확장 속도를 생각하면 경항모로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2019년 한때 해군에서도 항공모함 건조 사업을 추진하면서 7만 톤급 중형 항모 건조를 검토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해군은 퀸 엘리자베스호급의 중형 항모를 건조하길 내심 바랬으나 예산 문제로 인해 결국 경항모로 방향을 바꾸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경항모로 가게 되면 사출기를 설치할 공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재기가 전속력으로 갑판을 질주한 뒤 스키점프대에서 도약하는 방식으로 이륙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방한한 퀸 엘리자베스호는 65,000톤급의 중형 항모이지만 스키점프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F-35B 전투기에 이착함을 연출해 항모 작전 능력을 과시했지만 여기서 몇 가지 짚어볼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와 같이 경항모를 건조하고 비행갑판에 스키 점프대를 설치하면 퀸 엘리자베스호처럼 F-35B 전투기가 굉음을 내뿜으며 5초 만에 하늘로 솟구칠 수 있긴 합니다. 다만 발진한 F-35B가 높은 가격 대비 얼마나 전투 능력을 발휘할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요.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단 첫 실전은 중동 테러 단체 IS 거점 폭격이었습니다. 스키점프대에서 날아오른 F-35B는 하나같이 날개 아래 공대공 미사일을 달고 있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는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고자 무장을 기체 내부에 수납하는 것이 기본인데요. 스텔스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F-35B가 외부 무장을 주렁주렁 달고 작전 지역으로 날아가는 묘한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원인은 F-35B 내부 무장창 문제였습니다. 공군형 F-35A나 해군 사출형 F-35C와 달리 F-35B는 수직 이착륙을 위해 본래 엔진보다 더 크고 복잡한 구조인 엔진과 보조장치를 기체 내부에 설치했습니다.
수직 이착륙 능력을 갖춘 대신 내부 무장창은 좁아지고 무장 연료 탑재량이 줄었습니다. 전투기로서 가장 중요한 화력과 전투 행동 반경이 줄어든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진행되는 항공모함 사업도 영국의 사례를 보고 추가적인 고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한국형 항모가 주요 표적으로 삼을 만한 북한 전략시설물은 대부분 깊은 지하에 있는데요. 이 때문에 벙커버스터 등 막대한 무장을 실은 전투기가 타격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내부 무장창이 협소해 벙커버스터를 운영할 수 없는 F-35B의 약점은 치명적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F-35B가 같은 시리즈 모델 가운데 가장 비싼 점도 문제가 됩니다. 영국은 F-35B 48대를 약 14조 5천억 원에 구입했습니다. 전투기 한 대당 호위함 한 척과 맞먹는 약 3천억 원으로 F-15K 전투기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만약 다른 곳에서 도입하지 않아 생산 물량이 줄면 한국이 구매하는 시점에 더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함재기 20여 대 도입에 예산 2조 원 안팎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되면 F-35B 6대밖에 살 수 없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영국은 F-35B 도입을 전제로 설계된 항모 퀸 엘리자베스의 작전 능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 말 대대적인 개조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이번 작전을 마치고 복귀하게 되면 무인기 등 다양한 작전을 위해 현재 사용하는 스키 점프대 방식을 캐터펄트를 사용하는 캐토바 방식으로 개조한다고 하는데요. 갑판을 뜯어 고쳐 미 해군 항모와 같은 사출기를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영국은 퀸 엘리자베스 항모에 전자 사출기를 장착하는 공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영국과 미국 전자 사출 장치 개발 업체들에게 개발 가능성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을 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퀸 엘리자베스호가 스키 점프대를 사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캐토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한국형 항공모함 사업에 참여한 현대중공업은 퀸 엘리자베스를 설계, 건조하고 이번 개조 작업도 맡은 영국 밥콕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한국형 항공모함은 2033년에 공식 등장할 계획이며 아직 탐색 개발이 시작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한국형 항공모함 사업의 방향을 크게 틀어 퀸 엘리자베스 개조 프로그램의 경험과 그 기술을 가져오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형 항공모함의 함재기 운용 방식을 스토블에서 캐토바로 바꾸게 되면 기종 선택의 폭이 크게 넓어지게 되는데요. F-35보다 작전 능력이 월등히 우수하면서도 획득 유지 비용은 저렴한 기종을 채택할 수 있게 됩니다. 즉 F-35C나 KF-21 해군형 모델도 고려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직 한국 해군은 이 사업에서 건조만 확정했을 뿐 명확히 함재기를 선정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해군이 F-35B를 선정했다고 기사가 나왔지만 해군은 아직 함재기를 선정하지 못한 상황이고 여기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형 항공모함 사업이 시작 단계이고 항공모함이 한번 건조되면 최소 30년간 운용되는 만큼 국가 안보와 번영이 걸린 항공모함 사업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항모 설계 수주에 참여할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 모두 항공모함의 함재기가 F-35B든 KF-21 보람의 함재기든 얼마든지 설계를 변경할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함재기가 결정되어야만 제대로 상세 설계 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세계 1위의 조선산업 기술을 갖고 있으므로 항공모함 선체 자체를 건조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재기가 없는 항모는 자체 무장이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선박에 불과한데요. 그만큼 중요한 건 핵심 전력인 함재기의 확보입니다. 사실 당장 2025년에 항모를 도입해야 한다면 F-35B밖에 답이 없긴 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F-35B는 실제 전력으로 사용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은데요. 사실 성능과 향후 수십 년간의 확장성을 보자면 KF-21 보람의 함재기가 우리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KF-21 네이비와 F-35B의 성능과 함재기로서의 장단점을 면밀히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